1995년 6월 12일 서울 은평구 소재 한 아파트 내에서 외과의사 이모씨가 치과의사였던 31살 아내 최모씨와 2살 된 딸을 목졸라 살해한 뒤 범행 은폐를 위해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이후 약 8년간의 긴 법정 공방 끝에 2003년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경찰과 검찰의 초동 수사 실패로 미궁에 빠져버린 사건으로 현재까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 1995년 6월 12일 오전 8시 45분경 서울 은평구 소재 한 아파트 7층에서 흰 연기가 발생한다. 이를 본 아파트 주민이 관리실에 알렸고 경비원이 직접 그 집에 방문한다. 하지만 집 문이 잠겨 있었고 내부에 인기척이 없는데 연기가 있어 심상치 않음을 느낀 경비원은 방범창을 부시고 집 안으로 들어가 화재임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한다. 오전 9시경 소방관이 도착해 10분 만에 화재는 진압하였는데 그 이후 집안을 살펴본던 소방관이 욕조 내 모녀의 시신을 발견한다. 당시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외부의 침입이나 집을 뒤진 흔적도 없었다. 하지만 발견 당시 모녀 시신은 욕조 내 물에 잠겨 있고 목에는 공통적으로 끈으로 졸린 듯한 교살의 흔적이 있었으며 아내 최모 씨는 상의가 벗겨지고 팬티가 내려가 있는 상태였다. 또한 시신의 목, 팔 주변에는 구타의 흔적으로 보이는 미세한 상처들이 있어 경찰은 누군가 모녀를 살해 후 방화로 위장한 살인사건으로 보고 접근한다. 경찰은 피해자인 아내 최모 씨에게 외도 중이던 내연남이 있음을 발견했고 당시 내연남이 최모 씨로부터 채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사건 당일 내연남은 또 다른 여성의 집에서 하룻밤 머물렀던 알리바이가 입증되면서 수사망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사건 발생 8개월이 지난 이후에서야 수사를 진행하였고 청부업자를 이용하거나 제3자를 이용하여 살해하는 방법 등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여 수사가 미비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남편 이모 씨는 아내의 외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지만 남편의 일기장에서 부인의 외도를 알고 있는 듯한 내용을 발견하면서 경찰은 남편 이모 씨가 아내의 외도를 눈치챘다면 이것이 살해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남편 이모 씨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게 된다. 수사 결과 직접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범인으로 보이는 정황 증거들을 다음과 같이 발견한다. 첫째, 외부에 침입 흔적이 없고 문도 잠겨 있어 내부인의 소행으로 판단한다. 둘째, 수사 과정에서 남편 이모 씨의 팔에 손톱으로 긁힌 자국을 발견하지만 이모 씨는 아토피가 심해 스스로 긁어서 생긴 상처라며 부인한다. 하지만 아내의 손톱 자국과 대조하는 등 손톱 자국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는 없었다. 셋째, 이모 씨의 트레이닝복 바지 주머니에서 쪽지가 하나 발견되는데 쪽지에는 위험한 독신녀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당시 살해 사건 현장과 영화의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경찰이 이모 씨에게 추궁하자 그 영화에 대해서는 제목조차 모른다며 부인한다. 하지만 경찰은 이모 씨의 행적을 수사한 결과 이모 씨가 위 비디오를 빌린 내역을 찾았고 이모 씨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판단해 더욱 범인으로 예단한 계기가 된다. 넷째, 시신의 목에 공통적으로 커튼끈 같은 것으로 졸린 흔적이 있었고 실제 이모 씨의 집안 커튼줄이 잘려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범행 도구를 찾지 못했고 커튼끈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는 없었다. 다섯 번째, 이모 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가 거짓 반응으로 판정된다. 하지만 이모 씨는 이와 같은 경찰의 주장에 대해 사건 당일 아침까지도 모녀의 배웅을 받고 병원으로 출근했다며 살해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지만 경찰은 위와 같은 정황 증거를 토대로 이모 씨를 살인 혐의 범인으로 특정하고 검찰에 송치한다. 당시 살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정황 증거만 있는 상태로 피해자인 아내 최모 씨의 사망 시간이 재판의 최대의 쟁점으로 떠오른다. 남편 이모 씨가 7시에 출근하였기 때문에 7시 이전에 사망했다면 이모 씨가 범인으로 확실시 되기 때문이었다. 검찰은 불륜 사실에 격분한 이모 씨가 모녀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시신을 욕조 속 물에 넣어버리고 실타래를 이용해 서서히 화재가 발생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화재 부분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해 증거로 제출해버린다. 1심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모두 인정하며 사형 선고를 하지만 2심에서는 살인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해버렸고 3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모 씨 측 변호인은 학교 운동장의 사건 현장인 안방을 세트장으로 만들어 화재 현장을 그대로 재현하였고 검찰이 제출한 시뮬레이션과는 정반대로 불을 붙이자마자 5-6분 만에 화재가 발생한다. 따라서 검찰이 주장한 피고인 이모 씨가 살해 후 실타래를 이용해 화재를 서서히 발생시켰다는 주장을 깨버리고 8시 30분 전후에 방화한 것으로 결론 내면서 이모 씨가 출근한 이후에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한다. 또한 당시 국내 다수의 법의학자들은 피해자가 오전 7시에 죽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이모 씨 변호인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법의학자인 토마스 크롬페처를 법정에 세워버리는 승부수를 띄운다. 법정에서 크롬페처는 직장 온도를 측정하지 않아서 정확한 사망 추정이 불가능하다.
시방과 사강으로 사망시간을 추정하는 것은 오차 범위가 너무 넓다. 따라서 두 사람의 사망시간이 7시 이후라는 것도 배제하면 안 된다며 피해자가 남편 이모씨가 출근한 이후에 죽었을 수 있다고 주장해 쐐기를 박아버린다. 결국 파기환송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였고 2003년 2월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해버린다.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기보다 범인이라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10. 아쉬운 점. 결국 경찰이 현장에서 시신의 직장 온도를 측정하지 않은 점, 욕조 물의 온도를 측정하지 않은 점, 범행 도구를 끝내 발견하지 못한 점, 수사 초기부터 이모씨를 범인으로 단정해버린 점 등 경찰의 초동 수사가 더 완벽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다. 대충 사건을 접했을 땐 의료 지식이 있는 외과 의사가 사람을 죽이고 욕조에 시신을 담고 완전 범죄를 꿈꿨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검경은 불충분한 증거에도 우선적으로 남편을 범인으로 지목했고 객관적인 증거보다 심증과 확신으로 수사하는 허점을 보였다. 당시 경찰은 범인을 잡아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는지 한 사람을 범인으로 짜맞추는 듯한 수사를 진행했고 결국 8년이라는 재판 공방에도 누가 살해했는지 밝혀내지 못하면서 결국 억울한 피해자들만 남았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